어디에서 했는지, 협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완전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반지는 제 거랑 구성이 거 합쳐서 좀 넘었었거든요. 드레스 이제 비용에 관련된 것도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넘었거든요. 제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100만 원 값어치 그 이상을 했다. 반응이 진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날 한 번 도어핑 계약했어요. 대충 저희가 한 4,9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식장 비용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 결혼식 Q&A 질문을 받아서 좀 자세한 결혼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결혼한 지 한 달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시간 진짜 빨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아봤어요. 어떤 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지. 근데 제 예상대로 공통적으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좀 겹쳐요. 그리고 정말 총체적으로 A to Z, A부터 Z까지 쭉 한번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서 제가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느 업체에서 진행을 했고 비용은 얼마였고 등등등 제가 오늘 토탈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가 결혼식을 2024년 12월 8일에 했거든요. 근데 결혼식 준비를 정확히 2024년 1월 1일부터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결혼을 하신 분들이 주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결혼 준비는 1년이 걸린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1년이 걸리는 이유가 식장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식장이 아니고서야 다른 것들은 조금 천천히 준비하거나 6개월 만에도 다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식장은 1년 전에 내가 원하는 예식장을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웨딩 준비가 일단 웨딩 박람회를 가는 거였어요. 예식장 예약하기. 그 다음부터는 좀 시간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웨딩 박람회 얘기부터 해볼게요. 웨딩 박람회는 제가 웨딩 박람회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우연한 기회에 광고 같은 거에 뜨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웨딩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아보고 사이트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알고리즘에 노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와이즈 웨딩이라는 박람회를 크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큰 박람회 한 3군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W 호텔에서 진행을 했었고 같이 이제 구성이와 가게 됐습니다. 1월 달에. 저는 근데 이 웨딩 박람회에 간 게 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웨딩 박람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필요한 것들, 내가 막 세밀하게 알아보지 못할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신랑 예복, 그리고 반지, 혼주 예복, 그리고 웨딩 플래너님 이렇게 이제 웨딩 박람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웨딩 플래너님은 가서 제가 막 이렇게 지정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동 매칭이 됐어요. 이것도 참 뭔가 운이 좋은 건지. 여기서 좀 저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ENTJ이긴 하지만 좀 결정이나 판단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고민을 막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의외로. 그냥 화끈하게 이건 이거, 이건 여기 딱딱딱딱 그냥 한번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결정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일단 웨딩 플래너님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자동 매칭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 중간 정도 와서 웨딩 플래너님이 한 번 바뀌었어요. 바뀐 것도 제가 바꿔주세요 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그 전에 매칭이 됐던 웨딩 플래너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셔서 제가 새로운 웨딩 플래너님과 이렇게 자동 매칭이 됐는데 그 웨딩 플래너님이 이제 와이즈 웨딩의 안지윤 본부장님입니다. 거의 매니저님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 웨딩 플래너라는 개념이 매니저님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질문 답변 주시고 리스트업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다시 보내드리고 그런 과정을 이제 안지훈 본부장님, 웨딩 플래너님과 함께 뭐 같이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복 같은 경우에는 그 웨딩 박람회의 혜택이 그 웨딩 박람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할인이 들어가요. 할인이 들어간다는 점이 박람회에서 결정할 때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양복은 더벨로 테일러라는 곳에서 하게 됐고요. 많은 이제 그런 예복 업체가 입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봤을 때 그냥 꽂히는 거예요. 뭐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 더벨로 테일러 괜찮아 보여서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현장에서 땅땅땅 하고 예약금을 걸었고 박람회 혜택으로 할인을 받고 해서 진행한 결과 제가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더벨로 테일러 결제 영수증이 여기 있어요. 예복을 저희는 2벌을 했는데 한 벌은 딱 맞춤 정장을 딱 맞추고 그리고 한 벌은 대여를 했어요. 저희가 결혼식이 1, 2, 3부였는데 1부 때는 이제 맞춤 정장으로 구성이가 있고 2부 때랑 3부 때는 대여한 완전 올백 화이트 그 정장을 대여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여비, 그리고 맞춤 정장비, 구두 등등등 해서 141만 9천 원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와 이제 다시 보니까 너무 헷갈린다.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대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비싼 걸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수입 원단으로 해서 조금 퀄리티가 있는 원단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비용은 막 195만 원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195만 원짜리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표시가 좀 헷갈려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고가의 원단을 사용을 하고 맞춤 정장을 하고 대여하는 것도 막 엄청 서비스가 뭐가 많아요. 신발부터 시작해서 뭐 보타이, 넥타이, 조끼 등등등 완전 싹 다 합친 거기다가 또 2부 화이트까지 대여를 했으니까 142만 원 정도 했으면 저는 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구성이 예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이 박람회에서 결정하게 된 게 반지였는데 반지는 제가 아크레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아크레도 편은 이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뤘어요. 반지 예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해서 꼼꼼히 보시면 되겠고요. 반지는 제 거랑 구성이 거 합쳐서 600만 원이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박람회 혜택으로 할인을 받아서 진행했던 거라서 이게 아마 그냥 가서 하게 되면은 600만 원보다 좀 더 비싸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한 반지는 기존의 기성 반지가 아니라 맞춤형 반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막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단순한 세팅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막 한 200만 원, 300만 원에서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제가 워낙 다이아를 많이 박아서 좀 600만 원이 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명품 브랜드에 비하면 정말 가성비인 괜찮은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혼주 예복입니다. 한복 미르원이라는 곳에서 했고요. 이것도 역시나 박람회에서 한복 업체들 이렇게 오는 업체들 이렇게 쭉 보고 여기 좀 고급스럽다 해서 딱 선택하게 된 업체인데 여기서는 비용이 양가 어머님들 해서 90만 원이 나왔어요. 한 분당 45만 원, 45만 원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박람회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복도 원단에 그 라인이 있더라고요. 좀 더 고급스러운 원단 라인 그리고 조금 저렴한 원단 라인. 원래대로라면 사실 90만 원에 이걸 대여할 수 없는데 저희가 박람회 혜택으로 해갖고 좀 가장 고급 라인의 원단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대여입니다. 아주 그냥 세밀하게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박람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이 정도고요. 사실 이런 질문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플래너님이 꼭 있어야 되나요? 플래너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저는 플래너님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동 매칭이 됐고 그렇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또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는 사실 플래너님이 정말 딱히 엄청나게 필요한 그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저는 이미 박람회에서 어느 정도 제가 잘 몰랐던 뭐 예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그쪽에서 다 결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드레스라든지 아니면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 마음속에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딱히 플래너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너님이 있어서 굉장히 편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케라든지 웨딩 영상 업체 이런 것들은 제가 플래너님께 추천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님께 막 리스트업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리면은 리스트업을 쫙 해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업체 초이스를 하고 넘겨드리고 결정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또 드레스 보러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주세요. 되게 뭔가 든든해요. 되게 느낌적으로 그냥 신랑하고 둘이 가는 것보다 뭔가 플래너님이랑 같이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여자로서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웨딩 플래너님이니까 보시는 시각이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또 많은 이제 신부님들과 만나보셨고 때문에 좀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안지훈 본부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드레스는 이미 제가 찜꽁을 해놨었어요. 웨딩 박람회와는 무관하게 제 마음속으로 엘리자베스 럭스에서 해야겠다라고 땅땅땅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고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어떤 드레스를 선택을 했고 어떤 드레스들을 입어봤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엘리자베스 럭스를 선택하게 된 거는 그만큼 제가 많은 자료를 제가 발품팔아서 찾아봤어요. 브랜드들, 모든 업체들의 드레스를 제가 A부터 Z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저의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럭스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신 게 이제 드레스 이제 비용에 관련된 것도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본 출발 비용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업체마다 다 비용이 다를 거예요. 진짜 드레스 비용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사실 드레스 비용이 제일
헷갈리고 어려워. 그리고 알 수 없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드레스에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드레스도 어쨌든 수입 드레스 샵이다 하면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비싼 명품 브랜드,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괜찮은 디자이너의 브랜드,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예쁜 드레스들을 수입을 하는 그런 수입 업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싼 고급스러운 명품 드레스를 선택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보통 그 평균의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를 결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단 출발 단계가 달라요. 저는 출발 단계가 이게 적어놓고 제가 진행을 한 게 아니어갖고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제가 1,000만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드레스에만 들어간 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1,200만 원은 안 됐어요.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 드레스 3벌을 제가 대여를 하게 된 건데, 가장 비싼 드레스를 고르는 그 출발선으로 아마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 출발선부터 좀 비싼 드레스를 입겠다라고 계약을 하면은 정말 비싼 드레스만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메인 드레스로 지미추를 입었고, 그 다음에 입은 드레스, 여러분들이 1등으로 추천해주신 요 비즈 드레스, 그리고 3부 드레스, 요렇게 해갖고 일단 이 두 번째 요 드레스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추가금이 붙어서 결론적으로는 1,200만 원이 조금 안 들어간 그런 금액대로 요 세 가지 드레스를 제가 입게 됐고요. 그리고 그 드레스에 있어서 그 퍼스트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질문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언니 퍼스트 입으셨나요? 퍼스트는 금액대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 드레스를 처음 입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드레스를 입는데 정말 새 거의 드레스가 아닌 나보다 전에 한 5명이 더 입었어. 그러면 어쨌든 조금 중고가 된 드레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가격대로 그 드레스를 대여한다 하면은 사실 좀 비싼 드레스라면은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 퍼스트 추가금이 요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퍼스트를 한 벌도 안 했어요. 애초부터 저는 퍼스트를 절대 하지 않겠다 땅땅땅 하고 결심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요 제가 드레스 고르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필사적으로 퍼스트를 피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차피 한 번 입는 거고 내 장롱 안에 들어가 있는 옷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금을 내서 퍼스트를 입는다는 게 조금 돈이 아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실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그 드레스의 느낌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나보다 먼저 입은 사람이 있다 한들 그분이 입은 그 느낌과 내가 입은 느낌은 어쨌든 다를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 퍼스트에 대한 집착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입어서 내가 그걸 다른 방식으로 소화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지만 결혼식 토탈 총 비용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1,2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게 될 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거든요.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 난 여기에 제일 공을 들일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딱 2가지였던 것 같아요. 드레스, 예식장. 사실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했어요. 별다른 큰 고민 없이 추천받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그 다음 웨딩 헤어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은 역시나 여기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은 이제 커뮤니에서 진행을 했고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유경이에게,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수연쌤에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유튜버고 인플루언서잖아요. 어느 정도의 협찬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협찬인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협찬을 받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DC를 받은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이제 유경이도 그렇고 이제 수연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윈윈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유경이와 수연쌤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으로 이분들을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이제 영상도 찍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분들에게 헤어 메이크업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노출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도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저는 또 예쁘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DC가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라서 정확한 가격대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 다음 저희가 혼주 메이크업은 순수해서 진행을 했고,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구성이 동생 그린이까지 이렇게 5분이 혼주 메이크업 받으셨고요. 여기 순수는 구성이의 어떻게 보면은 전담하는 그런 샵이에요. 구성이가 뭐 촬영을 한다거나 뭐 샵 갈 일이 있을 때 항상 가서 하는 곳인데 사실 비용을 제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가 이제 순수해서 전담으로 하는 그런 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DC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고 정확한 비용은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순수해서 했다 5분이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으로 넘어가면은 촬영도 짠! 요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는 용식 오빠, 저의 진짜 거의 15년직인가? 엄청 오래된 이제 용식 오빠에게 제가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 스냅은 이제 하기르님에게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용식 오빠도 제가 어떻게 보면 지인 찬스를 쓴 거예요. 저는 촬영 비용이 그런 실무 비용 있죠. 뭐 대여비, 대관비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제가 다 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용식 오빠가 저에게 재능 기부를 해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제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아예 그냥 결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아예 그냥 용식 오빠가 아닌 사람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용식 오빠에게 웨딩 촬영을 할 거야 라고 아예 땅땅땅 했기 때문에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비용적인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막 다른 업체에 막 알아보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막 다른 작가님도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촬영 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는 힘들다. 그리고 제주도 스냅은 제가 100만 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토탈 원본 다 주시고 색감 보정본 20장, 그리고 실루엣이나 그런 디테일한 피부 같은 그런 보정본 10장 정도 해갖고 한 30장 정도를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 30장 이외에 그냥 찍은 모든 원본을 다 주셨거든요. 몇천 장 되는 거를. 근데 그 안에도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사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100만 원 값어치 그 이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촬영까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 청첩장 2군데에서 했습니다. 섞어서 합쳐갖고 청첩장을 보냈어요. 재밌죠? 한 군데는 모어빈이라는 곳에서 했고 한 군데는 페이퍼 블랑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모어빈에서는 저에게 협찬 진행해주셨고 해주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오셨었어요. 페이퍼 블랑은 제가 내돈내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첩장 너무 예쁘죠? 제가 또 해리포터 팬이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스러운 느낌으로 청첩장을 만들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봉투에서부터 이런 느낌으로 하고 여기 실도 이렇게 붙였어요. 이 봉투와 이 실은 페이퍼 블랑에서 한 거거든요. 뜯으면은 이렇게 2가지를 제가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2가지거든요. 요거를 모어빈에서 했고 요 카드를 저희가 페이퍼 블랑에서 했습니다. 일단 요 페이퍼 블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골든 티켓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런저런 사이트 돌아다녀 보다가 이 골든 티켓을 발견을 한 거예요. 굉장히 빳빳한 금색 종이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그 티켓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 컨셉에 너무 잘 어울린다 싶어서 요거를 일단 내돈내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요 티켓을 하시면은 그 수량에 맞게 봉투는 주십니다. 그리고 요 실은 추가비를 내야 돼요. 추가비를 내서 요 페이퍼 블랑에서 진행한 거는 저희가 총 200장을 주문을 했거든요. 42만 원이 나왔어요. 청첩장비만 30만 원이고 실 비용만 12만 원 나와서 이렇게 해서 42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핑킹 가위로 제가 일일이 다 200장을 다 잘랐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약간 초콜릿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핑킹 가위 되어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핑킹 가위로 TV 보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오렸어요. 예쁘죠?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청첩장이거든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청첩장 진짜 처음 받아본다고 반응이 진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페이퍼 블랑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왜 모어빈에서 이렇게 또 사진 엽서를 진행을 했냐면은 약간 뮤지컬 공연 티켓 포스터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희 결혼식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결혼식이 약간 좀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애초부터 이제 구성이와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하자라고 이제 플랜을 짜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컨셉과 맞추려면은 약간 티켓팅을 해서 뮤지컬 공연을 보러 오는 느낌으로 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그런 느낌으로 청첩장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원래 티켓들 보면은 항상 포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하고 싶었어요. 약간 헤이즐과 정구성의 그런 뮤지컬 콘서트의
오는 느낌으로 해서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청첩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짜 모어빈에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엽서 포스터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문구도 제가 다 이렇게 적어서 드리면 이렇게 또 진행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모어빈에서 청첩장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요즘 시대에 모바일 청첩장을 안 할 순 없어. 근데 여기랑 연계되어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프롬투데이라는 곳인데 여기 프롬투데이에서 모바일 청첩장은 하게 됐고요. 같은 회사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제휴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어빈에서 청첩장을 진행했기 때문에 50% 할인 쿠폰을 받아서 그 50% 할인 쿠폰을 먹여서 프롬투데이에서 모바일 청첩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모바일 청첩장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요. 10,000원도 안 돼요. 9,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50%를 먹였으니까 4,500원. 4,500원에 모바일 청첩장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모바일 청첩장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조금 제가 세련되게 디자인 폼을 제가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해갖고 한번 제작을 해봤거든요. 저희스러운 음악도 깔고 해서 우리스러운 모바일 청첩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역시나 반응이 좋았다. 모어빈에서 저에게 해주신 또 선물이 있어요. 액자를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결혼식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 이렇게 놓여있는 그런 액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별로 다양하게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자료들 보여드릴게요. 짠! 이 액자들도 사실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예식장에 갔는데 뭔가 로비가 헝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좀 심심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액자를 군데군데 놔두면은 그 결혼식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결혼식의 느낌이 딱 나는 게 그 액자가 주는 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어빈에서 청첩장이랑 액자까지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종이 퀄리티, 그리고 인쇄 퀄리티, 디자인도 직접 해주신 건데 디자인 퀄리티도 그렇고 제가 정말 200% 만족한 업체여서 예비 신랑 신부님들 청첩장 그리고 액자 고민하신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모어빈에서 하세요.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십니다. 그 다음 아이폰 스냅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폰 스냅 글로리라는 곳에서 했고요. 역시 저에게 협찬 진행을 해주신 곳입니다. 먼저 글로리 측에서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촬영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정말 200% 만족할 정도 퀄리티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본식 스냅은 너무 약간 필수 요소잖아요. 아이폰 스냅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실 글로리 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아이폰 스냅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서 한 거거든요. 근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그리고 일단 너무 잘 찍어주시고 그 글로리만의 감성 있잖아요. 여기 딱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괜찮아요. 너무 약간 그런 뻔한 감성이 아닌 무드 있는 딱 글로리만의 감성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글로리 덕분에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빠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었던 것도 글로리 여기서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여기도. 그 다음 저희는 웨딩 영상도 했는데요. 사실 웨딩 영상은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해서 결과물을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웨딩 영상은 오데이오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데이오에서 영상을 받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이런 무드에 이런 감성으로 영상을 만들어주신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제가 협찬 진행을 한 곳이거든요. 오데이오라는 업체는 플래너님, 안지훈 본부장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곳이고요. 일단 아직 결과물이 없어서 어떻다고 알려드릴 게 사실 정보가 좀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미 제가 결혼식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 영상은 이제 제 직원 친구들이 찍어준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오데이오에서 찍어주신 영상은 아마 조금 무드 있는 그런 감성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따가 예식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본식 스냅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았고 본식 스냅은 예식장에 필수로 추가가 되어 있어요.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예식을 하게 되면은 본식 스냅은 플로팅 아일랜드와 연계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막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본식 사진도 아직 제가 받지를 못해서 그것도 제가 받게 되면은 인스타그램 통해서 조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본식 영상이나 본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받는 데까지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짧으면 한 달, 뭐 길게는 뭐 2달, 3달까지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추후에 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협찬을 받았던 부분이 부케는 제가 가드네이라는 곳에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가드네이 또한 제가 플래너님께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곳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부케만 제가 가드네이에서 한 게 아니라 웨딩 촬영 있죠.
웨딩 촬영할 때 필요한 그런 플라워 디렉팅이라든지 촬영할 때 드는 이제 부케 등등도 다 모두 가드네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의 그 메인 사진 있잖아요. 그 보라색 웨딩 사진에 나오는 그 꽃들도 그렇고 제가 들고 있는 꽃 모두 다 가드네이에서 해주신 거예요. 가드네이에게도 너무너무 예쁜 꽃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예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가장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식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장 초반에 먼저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희는 1월 되자마자 달려가서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계약을 했고요. 진짜 여기에서도 저와 구성이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예식장을 플로팅 아일랜드 말고 보러 다닌 곳이 1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그냥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여기서 하는 게 우리한테 베스트겠다 하고 그냥 플로팅 아일랜드를 그냥 점 찍고 가서 그냥 그날 한번 보고 그냥 계약했어요. 플로팅 아일랜드를 결정하게 된 그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결혼식장 고를 때 많은 이제 신부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마 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좀 꽃이 예쁘게 풍부하게 있으려면은 그 호텔 예식을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예비 신부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막 집착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장을 고를 때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뭐냐면 저랑 구성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약간 콘서트장처럼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광활하고 웅장한 곳을 찾아보자.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플로팅 아일랜드만한 곳이 없었다. 예식장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사실 견적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호텔 예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야외 예식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고 스몰 웨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이 좀 특이했다. 저랑 구성이 둘 다. 직접 이제 플로팅 아일랜드에 연락을 해서 직접 예약을 한 다음에 방문 상담을 한 결과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 1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딱 넣고 아예 딱 날짜까지 딱 정해서 12월 8일로 딱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플로팅 아일랜드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한강이어서 저희는 저녁 예식을 했지만 좀 낮에 예식하시는 분들은 뒤에 예식이 일부가 끝난 다음에 퇴장할 때 커튼이 쫙 열리면서 그 한강뷰가 딱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저희는 저녁 예식을 해서 막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의 한강뷰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강의 야경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커튼이 딱 젖혀졌을 때 그 모습도 너무 예쁘고 일단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세빛섬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찾아가는 길도 쉽고 그리고 또 플로팅 아일랜드의 약간 그런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현수막이 걸리거든요. 요금을 추가해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예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현수막 때문에 또 플로팅 아일랜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사실 관종력 있고 좀 그런 이벤트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로팅 아일랜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주차장에 딱 주차하고 나면은 그냥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이끌리면서 걸어가게 돼요. 지도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저기가 결혼식장, 저기로 가면 돼.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하객분들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재밌는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식장이 굉장히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자마자 웅장한 느낌이 나요. 플러스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천장이 어떻게 보면 스크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 중계 영상이 그 스크린에 돔에 딱 띄워지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 큰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저희의 결혼식 상황을 이렇게 지켜봐 주실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플로팅 아일랜드가 굉장히 커요. 많은 하객분들이 오셔야 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안성맞춤인 결혼식일 것 같아요. 그 홀이 큰 만큼 버진로드도 굉장히 길어서 한 3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진로드가 길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따로 이제 하객분들이 대기하실 수 있는 대기 장소, 연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따로 연회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일찍 오신 하객분들은 그곳에서 대기하실 수도 있고 또 공간도 굉장히 오밀조밀 다 가깝게 신부 대기실도 그리고 대기실, 연회장도 예식장도 이렇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동선도 굉장히 가깝고 편리하다. 여러모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예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예식장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약서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보증 인원을 200명으로 했었어요. 너무 터무니없었죠. 왜냐면 거의 400명 가까이 오셨었거든요. 정확히 한 380분 정도가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달 전에 350명으로 보증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액에서 점핑이 될 거예요. 일단 보증 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한 금액대를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식사가 코스 요리로 나오는 동시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에피타이저부터 이제 본식 나오고 디저트까지 차례차례 나오는 식사였고요. 그리고 뭐 술, 와인 추가하고 샴페인 추가하고 웨딩 케이크까지 추가해서 1,797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금이 붙게 되는데 웨딩 세러머니라는 걸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식전 영상을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자체 제작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맡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웅장하거든요. 그 돔 형식의 그 스크린에서 저희 사진이 나오면서 그거에 맞는 또 BGM까지 딱 입혀주시면서 딱 식전 영상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 압도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상이랑 그리고 막 조명 연출, 그리고 혼구 용품, 메뉴 카드, 웰컴 드링크, 그리고 플라워 세러모니 등등등을 다 합쳐져갖고 추가금이 220만 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꽃도 단계별로 이제 할 수 있더라고요. 기본 단계, 그 다음 단계, 최고의 럭셔리 단계 등등등 해서 버진로드랑 이제 버진로드 입구랑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이제 꾸며지는 그 꽃들, 그 꽃을 제가 제일 비싼 럭셔리 라인으로 해서 8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사실 플로팅 아일랜드가 그 꽃의 엄청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예식장은 아니에요. 진짜 막 흐드러지는 꽃들과 막 사방팔방 360도에 다 흩뿌려져 있는 꽃이 가득한 가든스러운 그런 결혼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플로팅 아일랜드랑은 좀 안 어울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플로팅 아일랜드 예식장은 그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이 강점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꽃이 강점인 곳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1단계, 2단계, 뭐 3단계 해갖고 꽃의 레벨별로 그 사진을 봤는데 이게 돔 형식 그 넓은 그 예식장 안에 꽃이 너무 간소하게 있으면은 좀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빈약해 보이고 그래서 그게 800만 원 추가한 그 꽃의 그 크기와 그 꽃의 비주얼이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선에서의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 그 다음 저희가 추가가 된 거는 본식 사진 2인 촬영. 이건 필수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여갖고 이게 15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 걸리는 대형 현수막이랑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쫙 깔리는 구성이 독사진 그리고 저의 독사진 그 깃발들 다 합해갖고 18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330만 원이 추가가 됐었네요. 그리고 이제 무료 서비스는 이제 주차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이제 주차 3시간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요. 고속터미널에서부터 플로팅 아일랜드까지 셔틀버스가 10분에서 15분 간격 이제 운행이 되고 그리고 웨딩카 서비스 이거 정말 좋았었어요. 제가 엄청 큰 그 벤차 웨딩카를 타고선 이제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 식장까지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큰 드레스를 입고 사실 자가로 이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웠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넓은 큰 그런 벤 차를 딱 지원을 해주셔서 웨딩카로 이렇게 좀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되게 강점도 있었고 그러면서 남겼던 이제 사진들도 좀 유니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상견례가 지원이 돼요. 상견례가 저희가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대충 상견례 이쯤에 할 것 같다 할 때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연락드려서 이 날짜에 상견례 하고 싶습니다 예약을 하면은 하객분들이 이제 드시게 될 수요리로 저희가 먹어보면서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는 그런 상견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견례도 여기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사실 저녁 예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2층 빌라드노체를 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 예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무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3부를 진행한 거거든요. 2층 빌라드노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연회장 하객 대기실이에요. 대신 10시까지. 근데 10시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되면 추가금이 붙겠죠. 근데 저희는 예식을 5시 30분에 시작해갖고 딱 10시에 딱 깔끔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금은 없었고 저희는 저녁 예식, 5시 30분 예식을 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3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는 점.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증 인원 200명을 기본으로 한 총 토탈
토탈 금액이 3,461만 7천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200명을 훨씬 초과한 350명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증 인원을 350명을 늘리고 결론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추가 이제 식대가 나와서 완전 정확한 단위의 액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대충 저희가 한 4,9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식장 비용에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순 얘기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정보 오늘 진짜 탈탈탈 털어서 진짜 너무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비용까지 이렇게 알려드린 게 제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와. 일단 식수는 저희는 일단 주례 없는 예식으로 했어요. 하객분들이 지루해할 만한 요소는 싹 다 뺐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눈물 없는 결혼식을 만들자. 저는 절대적으로 제 결혼식에 제가 울기 싫었거든요. 제가 운다거나 뭐 부모님이 운다거나 저는 절대로 울음 포인트가 있는 부분을 한 군데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하객분들이 저희 결혼식을 보러 오셔서 너무 즐겁게 봐주시고 같이 웃고 떠들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뭔가 저희 결혼식에 대한 그런 후기를 말씀을 해주실 때 와 진짜 헤이즐 정고성 결혼식 진짜 재밌었어. 진짜 나 그런 결혼식 처음 가봐. 나 진짜 대박이었어.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한 저희가 1년 동안 진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거였거든요. 때문에 그런 결혼식에선 사실 주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식소는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결혼식 이제 내용, 토탈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결혼식 영상을 보시면요. 진짜 A부터 Z까지 1부부터 3부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제가 꼼꼼히 영상을 담았거든요. 일단 1부의 식순부터 좀 이렇게 쫘라락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사회자가 장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가 개식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가 부모님이 입장을 하십니다. 저는 아빠랑 같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공처럼 혼자 등장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단순해요.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까지 하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 서약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예물 교환을 했습니다. 반지 교환. 그 다음 성혼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사회자가 저희는 주례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축사가 있었고요. 축사 이제 로즈아가 해줬고 그리고 오스틴이 해줬고 그 다음에 축가와 충무를 했고요. 부모님께 드리는 이제 감사 인사를 했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행진 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죠? 뭔가 지루할 틈이 없는 굉장히 재밌는 결혼식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식순을 정리를 했고요. 심지어 저희는 축사를 한다거나 부모님들께 이제 드리는 감사 인사 그런 그 BGM도 제가 BGM을 다 밝은 걸 사용했거든요. 뭔가 좀 뭉클뭉클하고 막 감동적인 그런 BGM을 1도 안 썼어요. 일부러 제가 울기 싫어서. 근데 사실 뭐 그런 BGM을 썼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울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란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울음 포인트를 완전 배제하기 위해서 BGM도 다 밝고 경쾌한 예쁜 음악들을 사용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혼식 관련된 모든 정보들 탈탈탈 털어서 다 알려드렸어요. 어디에서 했는지, 협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완전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꼼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딱 탈탈 털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 7천만 원이 조금 안 들어갔더라고요. 한 6천 몇백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 저희가 그런 협찬 없이 모든 걸 다 진행을 했다면은 7천에서 7,500 사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결혼식은 좀 욕심이거든요. 내가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어느 부분에 조금 힘을 빼고 가성비를 따질 땐 따지고 그리고 욕심을 부릴 때는 부릴지 이 안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드레스의 비용을 좀 줬기 때문에 비용이 좀 그 정도로 나온 것 같고 사실 예식장으로 따지면은 예식장도 딱 중간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1억이 넘는 호텔 예식이 아니었고 간단하게 치르는 그런 스몰 웨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 그 중간이었다고 봐요. 중간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봐주시면은 결혼식 할 때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예비 신랑 신부님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비 신랑 신부님들 화이팅이에요. 파이팅!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have fun!